안녕하세요, 강자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서울에 왔죠.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이 있어서 어제는 명동 상권의 일정을 좀 보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성수동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제가 위치한 곳이 뚝섬역, 서울 지하철 2호선 뚝섬역 바로 앞에 나와 있고 1번 출구 앞입니다. 그래서 뚝섬역 주변의 상권, 그다음에 서울숲 갔다가 마지막에 연무장길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성수동에 대한 위치를 좀 보면 강남의 바로 맞은편 위치가 성수동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지도로만 봐도 위치가 좋은 곳이 성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후된 공장지대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각광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고가아파트가 들어왔고 서울숲역이라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고요. 물론 옛날이지만, 그리고 IT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개인 브랜드들, 명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 기업 수요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여기도 기업 수요가 있긴 하나 대부분이 개인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성동구청장님께서 과거 2015년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해서 성수동에 프랜차이저를 못 들어오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설빙이라든지 이런 팥빙수 집 하나 없어요. 전부 개인 브랜드라 보시면 돼요. 마치 우리 점포동 사이길에 있는 그런 브랜드들 대부분이 개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강남 바로 맞은편 한강 접해 있는 주택가와 아파트, 그다음에 일자리,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통은 이제 공장지대 하면은 구로구, 영등포, 물레동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공장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업무지구, 상권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 들어보셨죠?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입니다. 작은 땅에 고밀로 지어져서 거기 안에 벤처, 스타트업 많은 인재들이 안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성수동에 IT 산업단지가 새롭게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각종 엔터들이라든지 회사 본사들이 계속 이전하고 있고, 그리고 2020년쯤에 땅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곳 중에 하나가 성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시절도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새로운 아파트라 보시면 돼요. 3대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트리마제, 그다음에 아크로포레스트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들어와주면서 주변의 땅값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갤러리아 포레가 분양 당시에 2011년인가 그때만 해도 강남보다 더 비싼 분양가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8년에 평당 4,500에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분양 마케팅으로 현금 자산 100억 이상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을 진행한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트리마제 다들 아시죠? 소녀시대 태연이 살고 있다는 트리마제도 연예인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뭐 미디어의 힘이죠. 미디어의 힘이 더해지면서 지금 성수동 트리마제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브랜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크로포레스트, 와 이게 진짜 고가의 분양이 됐거든요. 아무튼 신흥 부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성수동의 아크로포레스트도 굉장히 고가의 분양이 되고 60평짜리가 140억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2억이 넘어버리죠. 결론은 인식 자체가 공장지대에서 그런 고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연예인들이 들어옴으로써, 미디어의 힘이 더해짐으로써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고가 아파트 중요하다. 부산의 고가 아파트, 해운대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분양이 됐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되겠죠. 저기 이제 뭐 사하구라든지 이런데 뭐 20억짜리 분양한다 해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남천동이나 이런 데는 15억, 20억 분양해도 물론 미분양이 날 수도 있지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르엘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60평대는 평당 4, 5천 이렇게 하던데, 아무튼 이제 고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땅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촉진이라든지 남천동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광안리라든지. 그래서 제가 전망을 그냥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성수동 사례라든지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고 리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호재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졌죠. 서울숲. 예전에 뚝섬 경마장이었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경마장 있죠. 저기 강서구 지사동 가는 방향에 경마장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뚝섬 경마장이라고 해서 서울숲 거기 공원이 경마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이제 과천으로 이전하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죠.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1박 2일 다니면서 느낀 게 매연도 너무 심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고 뭔가 복잡하고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근데 이제 내 집 앞에 공원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한 호재라는 거죠. 호재. 그래서 이제 한강뷰, 공원뷰 이런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산도 지금은 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공원뷰, 뭐 해운대 바닷가 뷰, 광안리 뷰, 광안대교 뷰 이런 것들이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제 경마장, 서울숲
공원과 한강뷰 이 두 개만 해도 가격이 안 오를 수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힙합 감성, 공장지대를 거대한 상권으로 만들었죠. 카페라든지 팝업 스토어, 디올 성수라든지 블루보틀, 샤넬, 뭐 루이비통 있나? 아무튼 기업 수요와 개인 브랜드, 팝업이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임대료를 굉장히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장이었는데 상권으로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힙했죠. 공장을 바꾼 사례. 우리 부산의 사이길, 점포동 카페거리도 원래는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대우버스 만드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부영사랑으로 부지가 대우버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이전하고 부품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들이 필요 없게 되면서 상권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성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압도적인 개발 호재,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된다 하면 사실 이제 성수동, 강남 다 포함해서 진짜 탑티어급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향으로 한강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전략지구 거기밖에 없거든요. 강남에 이제 압구정 현대 좋은데 물론 학군도 좋고 한데 거기는 북향입니다. 한강 뷰 자체가 북향이기 때문에 해가 잘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향 뷰에 한강 접해 있으면서 강남과 가까우면서 고가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성수동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3표 부지라고 해서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숲 공원과 한강 뷰를 연계해서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개발 호재도 있고 또 부영 부지도 있습니다. 부영 부지도 지금 비어 있는데 2008년에 아주 옛날에 굉장히 싸게 낙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비쌌겠지. 6,400 평당 6,400해서 3,700원인가 그렇게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부영에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5성급 호텔 뭐 이것저것 짓겠죠. 최고의 수익률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마치 땅값이 올라가는 교과서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에도 이제 이런 곳이 있죠. 비슷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지역을 한번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초반에 말을 많이 해서 뒤로 가기 한 거 아니시죠?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오늘 제가 담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뚝섬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볼 건데 첫 번째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게 빨간 벽돌 보이세요? 자, 여기 뚝섬역 바로 앞에 이제 고가로 같은 게 좀 막혀 있긴 한데 이제 지상으로 가는 전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가시성이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도블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블루보틀 1호점이거든요. 국내 블루보틀 1호점의 1세대 디자이너 지춘희 선생님이 건물을 매매한 걸로 알고 있어요. 대지 면적이 291평이고 15년에 109억에 매매하셨네요. 평당 3,750. 싸다 맞죠? 와. 109억이라는 전체 금액은 비싼데 평당가가 3,750. 지금은 얼마일까? 뭐 한 2, 3억 안 할까요? 대로변의 역세권. 땅도 되게 큽니다. 사실 블루보틀이 망해도 돼요. 망해도 저기 보시면 L타워처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중공업 지역 땅이거든요. 291평. 연면적이 722평. 한 2억 5천, 3억 시세 차익을 보면 전체 금액이 한 800억? 900억 정도 하겠다 맞죠? 100억 주고 사서 900억. 시세 차익만 한 800억 정도. 그때 이제 투자금 많이 들어갔겠죠. 109억이면 자기 돈 한 50% 정도 넣고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허름한 건물이 빨간색 벽돌, 성수동스럽게 바뀌면서 지금은 블루보틀 1호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잔 마셔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좋은 땅입니다. 아쉬운 건 하나, 여기 앞에 가시성이 조금 막혀 있어서 아쉽다. 그런데 성수동은 괜찮습니다. 대로변 접해 있고 보도블럭,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고요. 용도 지역도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이 좋은 땅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공업 지역이 있고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공업 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밖에 못 짓는데 중공업 지역은 오피스라든지 아파트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이 되게 좋은 땅입니다. 이거 아마 주차도 안 될 거예요. 주차 따위는 필요 없죠. 워낙 자리가 좋기 때문에 주차 이거밖에 안 되네. 아무튼 지춘희 선생님 부럽습니다. 저런 거 팔면 안 되죠. 영원히 들고 가야 되는 보유의 목적이지 투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 돈 있는 사람들 투자 딱 한 번만 잘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자녀분이 계속 이어받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되게 부럽습니다. L타워가 이 뒤에랑 쫙 연결이 되어 있네. 그러니까 L타워도 땅이 입구 쪽에서도 딱 들어가서 회사를 진입할 수 있고 뒤쪽으로는 주차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두 개의 도로 접한 땅들이 되게 좋은 땅입니다. 예전에 이런 주택가였죠. 지금도 뭐 주택가지만 그런데 중공업 지역 워낙 용적률이 좋은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 뒤에도 뭐 지어지고 있죠. 아무튼 109억에 지어진 블루보틀 건물을 봤습니다. 이 빨간 벽돌을 성수동에서 사용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도 해주고 해서 성동구 공무원이 일을 좀 잘하는 거 아닐까요? 프랜차이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서울시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들을 살려주는, 좀 더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여건이 마련된 거죠. 자, 저는 이제 블루보틀을 지나서 서울 숲 쪽으로 쭉 걸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네요. 어제 명동 갔는데 너무 타가지고 잘 때 따갑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으로 제가 영상을 찍는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원래 잠잘 때 절대 안 깨거든요. 거의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는데 어제는 한 3번 정도 깼습니다. 물론 이제 호텔에서 잔다고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잠자리 바뀌어도 잘 자는데 어제는 팔이 너무 아파서 쥐가 한 2-3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왼팔로 찍을 겁니다. 성수동 블루보틀. 딱 역 앞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상징적인 건물이 있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도 약간 성수동스럽다, 맞죠? 성수 리얼티 중개법인 이런 것도 이제 해체 철거가 됐네. 뭐 지어지겠다, 맞죠? 볼까? 기존의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었네. 네오마루 건축사, 인영건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유소이지 않았을까. 또 이제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철거가 됐는데 과거에 뭐였지? 하면서. 주유소는 아니고, 주유소 맞네. 뒤에 주유소 있죠? 주유소 자리였네요. 주유소가 지금 이렇게 철거되고 높은 아파트, 높은 빌딩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자리 좋다, 맞죠? 횡단보도 바로 건널 수 있고 약간 코너 느낌의 저런 빌딩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요런 거, 요런 거, 저런 거. 이게 그건가? 이 건물이 그 이승엽, 야구선수 이승엽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제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어있다. 여기는 원래 뭐였지? 건물이 딱 프랜차이즈 건물인데 삼성 스토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비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뭐였는지. 과거에 뭐 없었네요. 그냥 옷가게였네요. 옷가게였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어져 있고, 아파트 보이시죠? 갤러리아 폴의 아크로포레스트, 그 다음 바로 옆에 D타워 있습니다. 이것도 오피스텔이네요. 올리브영도 있고. 건물 한번 보고 가시죠. 이거 임차 구성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네. 다이소 있죠. 또 올리브영, 스타벅스도 있고, 루피드 서울숲 해가지고 일자리 이런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네오밸류 부동산 개발 회사네요. 근데 좀 건물이 멋지다. 층고도 되게 높고 처음에 1층 부분에. 안에 한번 들어가 보죠. 일자리네요. 일자리. 주차장을 지하랑 지상에 이렇게 넣어놨네. 아무래도 이제 용적률을 제외시켜 주니까 건물을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지상에 주차장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층고가 좀 높아 보이네요. 요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요거 요소까지. 위에는 이제 뭐 오피스나 이런 거고, 저 층부는 상가 집어넣었고요. 확실히 서울은 다르다, 맞죠? 건물을 하나 지어도 모양이 약간 다 다릅니다. 부산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너무 비슷해요, 건물들이. 약간 저런 성수동 같은 느낌의 건물이 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제송동에 하나 지어졌는데, 제 아시는 대표님 건물인데 네오라이트 임차업종 들어온 그 대로변에 제송동 건물이거든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마치 이제 성수동에 있는 건물 같았습니다. 내일 이제 보러 가는, 모레 구경 갈 건데, 아무튼 지나가다 몇 번 봤는데 되게 멋져 보였어요. 부산에도 좀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블루보틀 건물이 아마 예전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옛날 모습이고, 지금 빨간 벽돌만 딱 바꾸면은 최근 모습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뚝섬역 2호선이 여기 있고, 여기로 쭉 걸어가면 이제 서울숲역 신분당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건너가면은 서울숲 공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거 이제 올해 말 입주하는 아파트거든요. 서울숲 아이파크 2차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파트가 들어와주면 고가에 분양이 되면서 고가를 받아주는 그 구성원들이 들어와주면서 주변의 몸값을 굉장히 높게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도 많이 늘어나죠. 고정적인 수요. 고정적으로 뭔가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큰 호재라 봅니다. 특히 좋은 지역에 하는 거. 남천동에 이제 6,000세대 들어와 보세요. 부자들이 거기에 다 살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호재라는 거죠. 호재. 주변 이제 꼬마빌딩 시장에서는. 이것도 과거에 여관 건물이었습니다. 성수동스럽게 바뀌었죠. 제가 옛날 모습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1층에 식당, 지하는 노래방이었고 2, 3, 4층은 여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통유리로 바꾸고 신축인가 대수선인가 아무튼 지금 멋지게 건물이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 벽돌. 지금 의류 관련된 매장인 것 같습니다. 정문 전면이 워낙 좋으니까 출입구를 뒤쪽으로 뺐네요.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넣은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보셨죠? 디엔드님이 이제 디벨롭한 건물인데 그거랑 거의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느낌.
느낌이에요. 창문은 크게 뚫고 위에 건물 최대한 높게 올려서 웅장해 보이게 만들고, 정문 출입구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뒤쪽으로 출입구를 뽑아서 엘리베이터 집어넣고, 구성이 잘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너 자리에 역세권에 대로변에 용적률 좋은 중공업지역, 이런 게 이제 돈이 된다는 거죠. 높게 안 지어 올린 거 보면 대수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없었으면 성수동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막 100억짜리, 140억짜리 아파트가 들어와 주니까 성수동의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호재입니다. 이런 것도 옛날 모습 그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름도 옛날스럽다, 맞죠? 영화 빌딩. 여기도 주민센터입니다. 성수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조차도 좀 바꾸지, 맞죠? 외벽을 이렇게 성수동스럽게 바꾸면 이쁠 건데 색깔만 약간 성수동스럽게 바꿔놨네요. 이런 데는 조금 낙후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옛날부터 들고 있던 사람들은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손바뀜이 되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싸게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가장 빠르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 여기로 이제 쭉 걸어가면 서울 숲길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일단은 아파트 라인을 한번 온 김에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동아아파트랑 장미아파트 재건축 라인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아 포레라든지 아크로포레스트도 한번 지나가면서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현장을 와서 봐야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임장 수업을 하는 이유가, 사실 제가 그 영상이랑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뭐 물건을 추려가지고 거래된 걸 좀 더 많이 보여드리긴 한데, 아무튼 현장 와서 직접 눈에 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봅니다. 직접 눈으로 와서 한번 보는 거. 저도 뭐 성수동 5년 전, 뭐 6년 전, 7년 전 매년 이렇게 오는데 올 때마다 달라요. 달리 보이고 개발도 막 새롭게 트렌드가 바뀌는 게 막 와닿거든요. 이 노르웨이 숲, 청계천, 멋지네요. 이 브랜드가 바뀌었거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이 브랜드를 바꿨다고 하는데, 되게 브랜드 바꾸니까 느낌이 완전 달라 보이죠. 노르웨이 숲 같은 느낌은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록색 이런 걸 보면은 노르웨이 숲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도 다 브랜딩이죠. 색감에 대한 브랜딩. 나중에 이제 요거 타고 제가 한 바퀴 더 둘러볼 거예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게 100억짜리 아파트입니다. 140억, 150억. 아크로포레스트 아파트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평수도 대형화되어 있고요.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굉장히 낙후된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서비스 센터조차도 이런 아크로포레스트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땅이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도시 계획에 의거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바꿔줬고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게끔 만들어준 사례거든요. 아무튼 여기 준하게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D타워, 여기가 이제 오피스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르엘에서 유니콘 타워 지어지죠. 유니콘 타워 자체가 이런 느낌일 겁니다.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고 고가 아파트, 브랜드, 하이엔드 들어오면서 일자리까지 같이 넣어주겠다. 기부 체납을 르엘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이제 SM4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 이제 SM4옥이 본사는 압구정, 그리고 뭐 서브 녹음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청남동, 그 다음에 삼성동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구정 본사 빼고 그 두 곳을 성수동으로 옮겨왔답니다. 왜 옮겨왔을까? 적정한 시기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사실 부동산 투자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동과 청남동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2종이에요. 2종, 3종 이렇던데, 여기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서 용적률을 훨씬 더 많이 뽑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된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은 사옥을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라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이미 오른 만큼 올랐다 생각하고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서, 그 다음에 서브 녹음실, 본사 가까우면 좋잖아요. SM타운이 있고 춤 연습하는 곳이 가깝다, 그러면 아마 분명 장점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성수동으로 옮겨오지 않았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격이 좀 더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신축을 고려하는 엔터사들은 강남보다는 성수동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 이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동아파트거든요. 여기도 이제 재건축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모르겠는데, 대지 지분이 13 정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옆에 장미아파트 있거든요. 장미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19가 나옵니다. 19.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동아 저기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장미아파트는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왔을 때 펜스 쳐서 철거가 끝난 상태였거든요. 아마 지금은 터파기를 하든지 뭔가 진행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소카 회사도 있고, 소카 본사인가 여기가. 아무튼 이 서울숲역 여기에도 그 가로 열고 SM타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다, 맞죠? 와, 진짜 멋지네. 이런 데서 일하면 진짜 일할만 날 것 같아요. 출근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 SM 그런 직원들 출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데로 이사 오는 건가? 너무 좋네요. 아직까지 장미아파트가 지금 여기 뜯어져 있는 상태네. 여기가 동아아파트고요. 여기가 장미아파트예요. 장미아파트가 세대수보다는
건물이 더 낮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소 10층 정도 되죠. 1, 2, 3, 4, 5, 6, 7, 8, 9, 10. 딱 10층인데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 5층짜리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의 아파트였거든요. 맨션. 그러니까 당연히 대지 지분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대지 지분이 좋으니까 사업이 먼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부동산은 사업성입니다. 그 사업성이 좋아지려면 뭐가 중요하냐? 땅값이죠. 땅값이 싸든지 혹은 용적률이 좋아서 많은 걸 분양해서 비싸게 아파트를 팔 수 있든지 두 개 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건설사가 많은 돈을 벌겠죠.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기초, 시작, 첫 단추는 땅값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동아파트는 아직 안 되고 장미 아파트가 바로 진행이 빠르게 되는 이유가 땅값이라는 거죠. 세대수도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해서 2027년 7월 13일에 이제 공사가 완공 예정되어 있네요.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맞죠? 뭐 이런데 분양 비싸게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비싸게 분양하고 살짝 하이엔드 느낌의 아파트가 들어올 거고. 검색해볼까? 173세대였는데 지금 286세대 포스코에서 지어지네요. 지금 이렇게 오피스 상권 뒤쪽에 와 있는데 동아아파트 저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죠. 무슨 밸리, 에코밸리, 한라 에코밸리 이런 것도 다 지식산업센터라 보시면 됩니다. 이 뒷골목이 확 죽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런 오피스 상권이 들어오고 저런 것도 사옥이거든요. 저게 W미션 섬유회사 사옥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저게 건물이 굴곡 있게 지어서 굉장히 이쁘게 지어진 걸로 유명하거든요. 일단 대로변 한번 쭉 보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성수동은 볼 게 진짜 많다 맞죠? 저는 다시 장미 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대로변 쪽으로 좀 걸어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저는 이제 대로변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숲 라인으로 해서 서울숲역 라인이죠. 여기가 이제 D타워고요. 바로 맞은편에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되게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클리오 사옥입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 회사거든요. 이 건물 저는 보고 좀 느낀 게 굉장히 건물이 층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꺾여 있고 그 위쪽으로는 저쪽으로 꺾여 있고 더 위쪽으로는 반대쪽으로 꺾여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디자인을 위해서 만든 건데 되게 저는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맞은편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니까 느낌이 좀 안 산다 맞죠? 건너가서 맞은편에서 한번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클리오 사옥이라고 해서 건축상 수상한 겁니다. 되게 건물 잘 지어져 있는데 건축법상 용적률 때문에 이게 층수가 10층까지밖에 못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면적 대비해서. 근데 이게 이제 지상 주차로 활용해서 14층까지 건물을 최대치로 올려가지고 뷰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숲 뷰거든요. 서울숲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여기 지상이 주차장이라는 거죠.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면적 자체를 용적률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 시카고 안반이 많은 데 있죠. 이런 데 가보면 지하를 팔 수가 없어요. 안반 깨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상으로 주차를 올려버리는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도 그 공법을 따라 했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숲 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상에 주차장을 넣었다는 거죠. 과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 보세요. 다 모양이 달라요. 층별로 모양이 다르고 저는 이런 거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 아파트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이 각도 다르고 이 각도 다르고 뭐 틀어져서 짓고 이런 건물들이 되게 이쁘다는 거죠. 부산에도 마린시티 보면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파크라든지 제니스라든지.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옛날 아파트 있죠. 오래된 신도시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이 없습니다. 네, 이런 거 보세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와, 사실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저는 더해졌다 보거든요. 건축 설계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평이라도 더 나를 위해서, 건축주를 위해서 좀 더 공간을 확보하고 빼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건축가의 아이디어가 저는 좀 더해졌다 봐요. 뒤에 보면 아마 카리푸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건물도 너무 이쁘고 여기서 보는 각도, 여기서 보는 각도, 뒤에서 보는 각도 다 다르고 부산에는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해요. 최초로 누군가 좀 만들면 초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영상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아무튼 토지 면적이 300평이고 과거 이제 공장용지였는데 중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클리오 회사에서 170억 주고 매입해서 과거 이제 5,682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싸게 매입해서 지금 사옥을 지어가지고 회사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옆에 모델하우스 부지랑 같이 합쳐서 지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 대로변은 굳이 합지형으로 더 높게 지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팔아야 되겠죠. 뒤에 있는 거 있죠. CU 편의점 말고 뒤에 있는 거. 저런 거는 이 건물과 합쳐서 뭔가 지어야 좀 더 드라마틱하게 시세 차익이라든지 중국 건물이 들어올 수 있을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다음 엑시트 전략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징성으로 쭉 들어오고 가는 거예요. 좋은 자리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안 좋은 자리, 저 뒷블럭 있죠.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CU 편의점 말고 이 뒤에 거
뒤에 건물 저런 거는 요거랑 합쳐서 뭔가 해야 될 거예요. 가시성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일부 보이긴 한데 뒤에 도로가 접해 있나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요거랑 같이 붙여서 지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구형부지가 이거예요. 지금 횟수 쳐져 있죠. 여기 코너 자리. 여기가 이제 2009년 뚝섬 4구역 해가지고 평당 6,400에 약 3,700억 원에 구형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호텔 사업이 재개됐다가 안 됐다가 여기 조망권 침해한다 해가지고 저기 한강 조망권 침해한다 해가지고 뭐 허가됐다가 안 됐다가 뭔가 좀 사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변경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점점 사업성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업이 좀 본격화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서 49층짜리 3개동이랑 공동주택 2개랑 숙박 1개동 이렇게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한 3,400개, 관광호텔 1,000개 넘게, 그리고 문화 뭐 판매시설 같이 넣는다고 하니까 이게 지어지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멋질 것 같습니다. 조금 간섭이 있겠다, 이 아파트는. 조심해야 되겠네요. 막힐 수도 있다, 맞죠? 48층이니까. 그리고 저기 오늘 가보기는 좀 어려운데 쭉 가면은 3표 부지가 있거든요. 3표 부지도 이제 공장이 철거 2022년에 됐고 45년 동안 레미콘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7층 초고층으로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 하니까 뭐 아파트 맞나? 업무 숙박 하여튼 이런 거 들어온다 했거든요. 설계사가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랑 부산의 LCT 설계한 SOM인가? 아무튼 이 설계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이런 거 다 들어오면 죽여준다, 맞죠? 서울숲 같이 해가지고 한강 뷰까지. 저는 이제 뒤쪽으로 왔는데 여기 뭐 이상한 아파트 하나 더 있네요. 이름이 대림아파트입니다. 서울숲 대림아파트. 호갱론 한번 볼게요, 얼마인지. 이렇게 딱 조사를 하면서 카카오 맵을 보면서 가야 이제 공부가 됩니다. 아니면 그냥 산책이라 말씀드렸죠. 이거는 18억 2천이네요. 아마 이제 대지 지분이 이건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싼 걸로 보이고, 동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그나마 높으니까 21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8억도 싼 건 아니네. 좀 더 밑으로 가면 트리마제 있는데 여기 사옥 보고 트리마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도 뭐 안 좋은 아파트였겠죠. 이게 얼마였지? 대림 아파트 전체 기간을 보면은 보자, 5억대였네요. 2006년 5억대 아파트가 18억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나? 아무튼 부동산은 시간을 좀 흘려보내야 돈이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비과세 혜택이 12억까지 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다 세금이거든요. 좀 아쉽긴 해요. 법인으로 사면 보유세도 많이 나오고 전세 맞추기도 어렵고 취득세도 비싸고 건물이 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삼성, 대기업, 아까 SM타운 저런 사람들, 모든 엔터, 연예인, 근로소득자, 뭐 의사분들 전부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죠.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적게 낼 수 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뒷블럭 왔는데 뒷블럭이 원래는 이런 공장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 이 좋은 자리에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좌측 보세요. 좌측은 이렇게 혁신적인 건물이 들어와 있고 우측편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것도 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돈을 벌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동아정밀. 와, 극과 극이다. 이 땅 진짜 좋죠. 공장 냄새 납니다. 화장실 보세요, 화장실. 이게 이제 뒤쪽으로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택가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서 난리네요. 이게 이제 트러스트온 사옥인데 예전에 여의도에 있던 사람들이 사옥을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식 전문가들이죠. 딱 코너에 약간 블랙 느낌으로 지었고, 지하랑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지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 사옥입니다. 이름이 트러스톤이네요. 성수동 1가 656-505번지. 이것도 좀 특이한데 외관이 맞죠? 근데 이것도 건물이니까 다 달라서 저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굴곡지게 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W미션 사옥인데 성수동 1가 656-1206번지입니다. 원단 회사예요. 섬유 회사. 한 40년 정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건물 보면은 위에 이제 굴곡이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되게 멋지죠. 이 아파트 지어지고 확 걷어내면 공간 확보가 잘 될 겁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원단 회사든 뭐 이제 여의도에 있던 뭐 주식회사, 뭐 증권회사, 뭐 일반 조그만 회사든지 간에 결론은 사옥을 갖고 싶어하는 로망, 사옥이 필요하고 투자용으로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이왕이면 투자 가치 높은 곳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낙후된 곳이었는데 이렇게 하이엔드로 바뀌고 있다. 결론은 반대로 이것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딱 열려보세요. 또 사옥을 올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원 구하기도 쉽고 역도 2개나 있고 상권, 숲, 카페 거리, 고가 아파트까지 환경도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 되게 멋진 것 같습니다. 건물 하나하나 다 다른 거, 디자인 있게 지은 거. 부산에도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트리마제 라인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부영 부지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밑에 보면 트리마제 아파트 보이거든요. 거기 온 김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가기 전에 이 메가박스 스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크래프톤에서 매매했는데, 이거 보이시죠? 메가박스 스퀘어. 저는 이 자리 약간 소외됐다고 느껴지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아파트 제일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저기 바로 건너편에는 대부분 주거입니다. 주거단지. 그리고 앞에는 서울수공원 주차장이고, 여기 부영부지도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미래가치는 이거 진짜 좋다 봐요. 굉장히 비싼 금액을 주고 부지 매입을 했는데, 이게 크래프톤 회사가 보면 성수동에도 건물 몇 개 더 있습니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아시죠? 그것도 1조 2,200억에 매매됐거든요.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샀다는 거죠. 와, 진짜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요새 핫한 기업들 있죠. 무신사라든지 젠틀몬스터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크래프톤이 게임 회사거든요. 뭐 배틀그라운드,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 게임 회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멋진 메가박스 스퀘어를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2,400억. 크래프톤 회사에서 1조짜리 이마트 부지도 샀고, 이 메가박스도 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봅니까, 그 사람들? 여기 가보면 여기 뭐 유동인구 없고 전부 다 통행만 다니는 그런 곳인데 왜 여기를 매매했을까? 일단 대로변 코너 자리, 중고업지라서 용적률이 되게 좋죠. 저 건물 끝에부터 전부 다예요. 도로 자체 전면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도 뭐 나름 이쁘게 지어져 있는 상태고요. 코너 자리에 횡단보도 앞에 물고 있고, 주변에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이 예정되어 있고, 부영부지. 그리고 여기 앞에 있죠. 이 앞쪽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수전략지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수전략정비구역 해서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언제 될지는 모르는데 이 라인 거의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인부터 좌측편, 우측편이네. 우측편 한강뷰까지 거의 다 포함이라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세대 한강뷰 아파트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올 예정이라 보시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울숲 라인으로 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로를 건너야 되고요. 신부당선 타러 갈 때도 무조건 이 도로를 지나서 가야 됩니다. 이 건물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전략지구의 아파트 얼마나 비싸게 분양하겠습니까? 왜냐면 남쪽으로 한강뷰, 트리마제처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비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너면 바로 강남이죠. 이게 강남에서 성수대교 딱 타고 차로 내리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북단 교차로라고 해서 여기서 우회전을 딱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전략지구로 들어가려면 나중에 강남 사람들이 성수대교 타고 넘어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우회전으로 하는 이 라인 첫 번째 도로가 요거예요, 요거. 그럼 이걸 무조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고 좋은 라인이지. 그래서 크래프톤이 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개발이 된다면 항상 유동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00억을 투입한 겁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이 많으니까. 개발되고 나서 사는 게 아니고 개발되기 전에 사는 거죠. 그리고 개발되고 나서 팔던지. 그런 전략들.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통행량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성수 전략지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서 트리마제 아파트 한번 보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성수동 상권에 대해서 임장을 할 겁니다. 초반에 시간 너무 많이 뺏겼네요. 벌써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힘듭니다. 팔도 너무 아프고. 트리마제 보이시죠? 이거예요.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경비가 너무 빡셉니다. 예전에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서. 이쁘죠? 13억에 분양했습니다. 38평짜리가. 지금 그게 거의 60억 되어 있어요. 예전에 계약금 10%, 1억 3천만 있으면 살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 트리마제 지도 보이려나? 제가 지도 띄워드릴게요. 트리마제 딱 남쪽 한강뷰, 압구정 보이죠? 압구정 로데오 역까지 딱 한 코스고, 그리고 트리마제 옆으로 해서 전부 다 성수 전략지구로 해서 초고가 하이엔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한강뷰 자체도 남향이고, 한강공원까지도 뭐 1분 안에 갈 수 있고, 서울숲도 뭐 도보 5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통해서 서울숲, 한강뷰, 도시뷰 세 가지를 싹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수 트리마제입니다. 약간 홍보대사 같다, 맞죠? 좋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 조식부터 발렛 서비스 웬만한 건 전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택배도 갖다 주고 보안도 철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사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숲역 주변으로 해서 대로변으로 한번 다 봤습니다. 아파트 봤고요. 그 다음에 사옥 들어오는 거 봤고, 다양한 건물 봤고, 블루보틀 1호점, SM타워, 그 다음에 재건축되고 있는 장미 아파트 부지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울숲 길로 해서 아뜨리에 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상권을 한번 보고, 카페 거리가 기존의 주택가였는데 어떻게 카페 거리로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연무장길입니다. 이 아뜰리에 길은 주거지예요.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억대가 지금 최고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연무장길은 평당 3억도 찍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찍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